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 하반기 운세, 이제 신금일간, 정화일간, 경금일간 이런 순으로 갈 텐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네요. 가불목일간까지 지금 해야 돼서 안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불목일간은 워낙 그냥 화운으로 가기니까 식상운으로 가잖아요. 활동하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재성운으로 천간에 재성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간목은 정제였어요. 정제는 안정적이고 내 영역에 대한, 내 업무에 대한, 내 현실에 해야 될 당연시되는, 그리고 명분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진토라는 인묘지에 푹 빠져서 인성에 약간 집착도 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을 놓을 수가 없고 또 끝도 없는 일을 내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명분도 있고 당연시 되어지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왔죠. 작년이나 올해 천간에 정화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신금 입장에서는 정화 자체가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을 생해주는 간목, 재생살이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 온다라는, 간목 대운에서 아니 원국에서 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온다라는 건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끌어들여요. 자, 올해 정화가 있는데 원국에 정화가 있는데 을목이 온다라는 건 을목 입장에서 정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살을 이용하라는 거의 차이, 주도성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신금일간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신금일간은 거의 완성된 단계, 제품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도 됐고 거기에 등급까지 매겨진 상품을 의미하는 게 신금일간이에요. 그래서 신금일간을 다이아몬드 최종 상품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임수가 온 다음에 그걸 유통하는 거고, 병화가 온 다음에 그걸 마케팅, 보여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방송 광고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을목이 왔다라는 건 내가 새로운 부분,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작년에 간목이라는 상징적인 부분에서 더 구체화시키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왔다라는 건 흥분지수가 높아진다. 새로운 모험적인 부분들, 신규적인 부분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을사년에. 그래서 2, 3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내 생각에 있는 부분들, 내가 염두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혼자 해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4, 5월 달에 친구를 불러들이고, 아니면 동료라든지 같이 할 동업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같이 내 목표를 행해 줄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주요한 4, 5월 달이에요. 왜? 을목을 다뤄야 되고 을목을 내가 목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 7월 달 되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절차를 진행하자, 과정을 진행하자, 식상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해서 재성, 수생목으로 이루어지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절차를 밟는 거죠. 실행, 이행,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수생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8, 9월 달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들 이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원인, 결과에 대한 부분들, 과정, 결과에 대한 부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데 이건 아직 체계화되어 있거나 패턴이 생기지 않은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이 개입돼 있죠. 인성이 아니라 비겁이 개입돼 있죠. 그러면 비겁들과 같이 비겁들의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재성에 대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부분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배하는 부분도 되겠고, 그들과 경쟁적인 부분들, 누가 어떤 뭐 인사평가, 인사고가 A뿔 맞냐, A 맞냐,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잖아요. 또는 다른 장사나 사업이나 어떤 뭐 내가 목표한 어떤 공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비겁들이 재성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재성에 대한 규칙이나 질서, 또는
법칙을 제공하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비겁들이 재성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규칙이나 질서가 있죠. 그들만의 프레임, 그들만의 어떤 공유되고 있는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하든지 어떠한 어떤 회사를 가든지 조직을 가든지 그 조직만의 고유한 서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있어. 줏대,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 자체에 공유가, 그들만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관성이에요. 관념, 그 조직의 관념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딱 회사 가면 그 회사의 규칙, 딱 써 있잖아요. 우리는 뭐를 중시하고, 우리는 현대 같은 경우 현장 경영이다. 뭐 이런 부분이 정관으로 돼 있죠. 정관. 그게 정관이에요. 근데 더 특이하다. 뭔가 특수 목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그러면 더 특수한 부분, 더 구체적인 부분에 그들의 이제 뭐 개성이 드러나 있다. 그런 부분 편관. 더욱더 감성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편관이라고 하고 정관이라고 하는데 8, 9월 달에 그래서 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 더욱더 본인의 신분 상승이라든지 또는 그걸 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시기는 10월달, 11월달이고, 자, 우리가 모든 권력이나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권한이 없는데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권한자로부터 그것을 명령받아요. 위임받아요. 위임받는 자체가 문서상으로 위임을 받죠. 그게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에 의해서 권한자로부터 아니면 그거에 대한 행할 수 있는 뭐 재판장으로부터 그거를 문서상으로 받는 부분들,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8, 9월 달에는 이 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10월, 11월 달은 이제 관에 대한 쟁투가 이제 어느 정도 사중 경금 때문에 그래요. 사화 자체, 을사년의 사화 자체가 지장간의 경금을 가지고 있어서 경금이라는 건 신금 입장에서는 겁재잖아요. 겁재와의 관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권력에 대한 쟁투가 좀 있어진다. 그게 만약에 내년에 천간에 병화가 있다면은 본인이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년도는 그 상대편 경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떠오를 테고 이 시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흐름상 맥락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11월 달에는 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된다. 누가 권한자이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완장차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그 이슈 권한이 생겼으면 그걸로 향유되는, 그 체제에서 향유되는 인성이 발현이 되겠죠. 그럼 누가 그 권리를 갖냐? 그 대통령을 이제 뭐 관 프레임을 짠 사람이라고 보면 이제 그걸로부터 인정되는 또 선출을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 의원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뭉치거나 그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파벌이 생기고 거기에 민주주의 이제 뭐 야당이냐 야당은 이제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당이지만 그거에 대한 인성 권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 사람들로부터 공유돼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권리를 누가 누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중 경금에 관련한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병오년이 되면 사중 경금보다 이제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권한과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서 내년에는 아예 병화에 대한 부분들, 정관에 대한 부분들, 정관이 완전히 기둥째 섰죠. 병오년이라는. 그래서 신금일간은 올해 하반기에 뭐 권한과 권리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내년도 자체는 승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하여튼 뭐
뭐 선거 선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편관에 가깝고 그냥 그 명령, 그러니까 뭐 권한 대행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은 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올해 그리고 편제가 떴으면 을목이라는 신금 입장에서는 편제는 내 영역 외에 타인의 영역, 타인들의 영역, 아니면 공용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심이라든지 장사, 사업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라, 뭐 뭐 이동수라든지 사화가 역마기 때문에 정관이고, 뭐 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른 일간에 비해서. 근데 천간의 정화라고 하면은 내가 뭐 이직을 해서 높은 직급이나 아니면 뭐 승진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많이 힘들다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관이라는 건 책임이에요. 권한자의 책임. 어떤 권한자가 명령을 실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 책임을 안 질 경우에는 재성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지원받는 내 명예성이나 권한에 지원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탈죄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법칙이 무너진 거잖아요. 책임을 안 지면. 그런 경우 있죠. 본인이 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관성이 더욱더 명예적인 부분,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보다 개수일간이나 신금일간은 굉장히 유리하게 운이 흘러간다. 신금일간이 그동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힘든 부분들, 해도 끝이 없는, 작년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고, 올해 자체도 상반기에는 편제라는, 편제 자체는 이 예측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고저가 굉장히 심해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벌 때는 확 버는데 못 벌 때는 돈을 확 나가고, 편제라는 것들이 돈을 쓰는 투자의 개념이 더 커요. 정제는 투자가 아니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제 자체에서 사업을 너무 일찍 진행하시면 조금 더 경험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패턴에 대한 예측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고, 일단 관이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뭐 법령이나 규칙 또는 법 체계에서 좀 지켜주는, 재물을 좀 지켜주는 부분들로 세운에서 와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신금일간인데 지지에 해수를 깔고 있거나 그러면 상관경관 때린다는 얘기죠. 재를 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일간들이 이제 신의 일주가 조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법은 잘 지키시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는 선에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법을 어기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미년, 정미년이죠. 27년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때 투옥되십니다. 왜냐? 천간에 편관이 떴고 지지에 편인이 떴잖아요. 나 검증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자세히는 월별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다른 일간에 비해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름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천간의 임수 자체도 조금 위험해요. 임수, 천간의 임수. 근데 병화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뜨죠. 그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오지랖을 피면 상관경관으로 할 수 있는 신의 일주, 아주 제가 딱 찍어서 얘기 드렸어요. 다른 일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이상으로 신금일간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